22대 국회의원을 미리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화제의 당선인. 오늘 모실 주인공은 30여 년 기자와 앵커의 길을 걸어오다가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해서 서울 서초을에서 당선된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당선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실제로는 처음 뵙는데 예. 처음 뵙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뭐 방송을 제가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네, 굉장히 익숙한 익숙해 모습으로, 있고 다음 주가 이제 22대 국회 개원인데 예. 그동안 이제 좀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 오히려 뭐 전 국민이 거의 다 알아보시기 때문에 더 부담도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부담 많이 되죠. 네. 사실 이제 저는 그 선거를 하러 나갈 때, 네. 좀 웃긴 얘기지만 많이 알아보시니까 네. 선거운동 굉장히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팬덤도 있으신 거예요? 예, 뭐 특히 이제 저희 서초 구민들이 저를 많이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는데 네. 또 정말 그 많이 알아보시는 게 진짜 한편의 부담으로 또 다가오고 또 책임감도 좀 무겁고 네. 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지역구가 좀 그 여기저기 그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처음에 공천 받을 때요. 예, 공천 받으실 때 예. 용인 이야기도 있었던. 아니요, 뭐 사실은 대부분은 뭐 제 의사와 전혀 관계 없고 실제로 검토되었던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자란 곳이 이제 고향은 경상북도 상주인데 네. 이제 학교를 대구에서 다녔기 때문에 네. 연고라면 경상북도 상주, 네. 대구 그리고 이제 그쪽 서울 이야기도 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구 서울, 쪽에. 네. 서울에 뭐 또 뭐 경합지 뭐 이런 곳에 공천을 하면 좋겠다라는 뭐 당의 의견들이 좀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 서초을로 최종 낙점된 건 당선인의 의중이 제 반영된 건가요? 의사가 뭐 가장 컸죠. 현재 거주하는 지역이시고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네. 하고 또 거기에 사실은 뭐 지금 낙선하셨지만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그렇죠. 오랫동안 거기 공을 좀 들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를 굉장히 꼭 수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제 전임자가 훌륭하게 하셨지만 조금 새로운 바람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했습니다. 예. 정치는 직접 뛰어들겠다는 그 마음을 굳히신 건 언제 하신 건가요? 뭐 고백합니다만 이제 언론계에 오래 있으면 네. 사실은 평생을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올바르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 이제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일찍 사실은 방송을 시작하고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언젠가는 내가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다루는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 지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인이 바로 정치로 가는 것은 또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네. 좀 고민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우리 국가에 대한 걱정이 개인적으로 뭐 외람됩니다만 좀 많이 생겼고 특히 한국 정치가 너무 비효율적인 소위 이제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치 구조로 변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래서 뭔가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사실 이번에 선거하면서 품격 있는 정치를 해보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품격이 뭐 제가 대단히 품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정치가 너무 좀 언어의 수준이라든지 또 행동의 수준들이 너무 좀 걱정스럽다. 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좀 정말 정치답게 좀 돌아가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맞습니다. 뭐 우리 혐오라든지. 신동욱 전 앵커 당선인을 통해서 앞으로 정치 이 세계에서 이 품격의 언어를 많이 볼 수가 있을까요?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지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네. 그 상대방에 대한 뭐 정오의 표현까지 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공박을 해야 되고 의견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좀 격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정치인들의 숙명 같아요. 그래도
절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이 약속을 다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구나라는 평가는 받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예, 예. 네, 네. 정말 일평생 뉴스와 오랫동안 함께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92년도에 SBS에서 공채 2기로 입사하신 게 처음이셨죠? 예, 네, 한 예. 32년 정도 예, 네, 예. 함께 31년, 1년 만 정도. 31년 했죠. 아, 예. 네, 그렇군요. 이젠 정말 그 현장에서 시민들과 마주할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뉴스에서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많은 분들의 민심을 접하셨는데 이제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가 많더라고요. 우리 신동진 앵커도 네.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러냐면 네. 저희는 이제 그 앵커들은 기자들이 취재해 온 것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이걸 국민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단계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직접 가서 부딪히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기사에서 평생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여러 종류의 여러 성향의 여러 계층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정말 좀 어떨 때는 가슴이 뭉클하고 또 우리가 민생 걱정, 먹고 사는 걱정 이런 얘기들도 뉴스를 통해서 뭐 배추값이 얼마다, 뭐 소고기 값이 올랐다 이렇게 그냥 전달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유권자들에게 네. 정말 못 살겠어요. 이거 너무 외식값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요즘 뭐 슈퍼마켓 가면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런 말을 직접 네. 들으면요, 네. 정말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뭐 예전에 물가 오른다 그러면 기자들이 슈퍼마켓 가서 뭐 10만 원치 사면 이렇다 이거 그냥 느끼지만 네. 물론 우리도 생활인으로서 뭐 가면 알긴 하지만 유권자들이 그런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느낌이 다릅니다. 사실은. 정계 러브콜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 좀 인상 깊었던 뭐 에피소드 있었을까요? 글쎄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뭐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지난 대선 때 네. 이제 생필품 대선이 아니라 총선 때 네, 네, 생활 네. 필수품 그 먹는 물가 뭐 대파 물가가. 논쟁도 있고 했는데 네.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파 사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예. 사 오시고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정말 좀 우리 소위 이제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언론계에서 이걸 뭐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을 좀 더 보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전형적인 그 앵커의 펜을 들고 말씀을 하시니까 습관이 지금도 뉴스를 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유권자들 이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분은 늘 화면에서 봤던 분이고 이번에 그 총선 그 선거 운동 하실 때 스킨십 이렇게 민심을 또 알기 위해서는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어떻게 다가가셨나요? 저는 사실 뉴스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사람과의 접촉하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네. 전혀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처음에는 그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제가 너무 어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정도 어색하고 또 다가서는 것도 어색하고 인사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뉴스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종의 뭐 그럼 또 어깨에 힘들어갔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런데 한 2달 정도 하니까 네. 제가 태도가 바뀌어서 우리 선거 캠프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네. 마음을 놓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역구 그 서초을이신데 서울에서 면적이 가장 그 넓은 그 지역구라고 이제 하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그 시급한 현안입니까? 22대 국회에서 어떤 문제를 좀 가장 해결해 을은 뭐 비교적 경제 여건이 좋은 곳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초동은 이제 서울의 부촌이고 그러나 이제 서초을 양재역을 지나가면 서초을 지역 쪽으로 가게 되면 의외로 아직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또 교통 문제가 사실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개 저희 서초을 지역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시는데 교통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해서 이제 제가 내놓은 공약 중에 하나도
아주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공약이긴 합니다만 경부고속도로를 지하도로를 뚫어서 네. 서울로 진입을 하게 해주자라든지 또 이제 과천에서부터 이제 송파구 위례까지 가는 이제 광역철도를 좀 빨리 좀 착공을 해서 이제 우면동 지역에 있는 분들의 교통난을 좀 해소해 주겠다든지 철도까지. 철도 또 네. 과천에서 혹시 사당역 남태령 넘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거기도 지금 지하 도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이번 임기 중에 네. 어떤 뭐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신도시의 당선인들도 교통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경기도 꼽으시던데. 남쪽은 서울 남쪽은 예. 교통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일 그렇죠. 겁니다. 예. 다 걸려 있습니다. 저희도. 예. 네, 자, 이어서 그 정치 현안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 오늘 그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끝내 부결이 됐는데 이 오늘 결과를 좀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특검 문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는 뭐 여러 방송에 나가서 뭐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2차 투표를 역시 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제 예상을 많이 했고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보낸 우리 그 소중한 우리 20대 청년이 그 숨진 것에 대한 억울한 것이 있다면 그대로 또 우리가 진상 뭐 충분히 밝혀야 된다. 그러나 야당이 필요 이상으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표결의 표수를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은 뭐 대부분 우리 당이 결정한 그런 의견에 네. 함께 하신 걸로 보이고 오히려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수는 많지는 않지만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예. 그러네요. 그동안 이제 공언했던 그 국민의힘의 그 찬성표 예, 예. 의견 이제 5분은 그대로 이제 했을 것 공개적으로 같다라는. 이제 밝히신 분들은 그분들이 반대 네. 저 찬성표를 던지셨다면 네. 저쪽에서 누군가는 반대표를 던지신 분이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좀 나왔을 것 같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 물론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네. 전부 다 우리가 국가 군대 가서 뭐 이렇게 희생된 분들의 진상을 조사하고 다 중요한 일들인데 이걸 지나치게 정쟁화 시키면 지금 21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36%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오늘 뭐 마지막에 이 방송 전에 보니까 뭐 빨리 밀린 숙제들 하느라고 난리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 22대 국회는 더 나쁜 국회가 될 거란 걱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품격의 정치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21대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비록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지만 네. 국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21대보다도 22대에서 사실은 그 새 대결 때문에 그 여당 측에서 좀 더 좀 쉽지 않은 예, 그런 걱정들을 많이 분위기가 하고 될 있습니다. 것 같기 예, 예. 때문에 초선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 지금 이런 뭐 특검법 같은 것과 함께 네. 저는 대통령 탄핵 얘기들 자꾸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건 정말 위험한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또 탄핵될 사유가 분명하다면 네. 뭐 그건 또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다른 정치적 쟁점화시킨 법안들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정치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분명한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비록 숫자는 적습니다만 막을 것은 분명히 막고 또 협조할 것은 또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야당이 요구하는 것을 뭐 이렇게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국면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22대로 넘어가게 됐는데 연금 개혁 좀 어떤 분위기로 가야 될까요? 연금 개혁 꼭 필요하죠. 뭐 이것을 이제 잘못하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인데, 네. 뭐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뭐 역제안을 하셔서 국민의힘은 지금 받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돼 있는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숫자만 하나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그 밑에 달려 있는 하는 조건들을 다 빼놓고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모수 개혁을 구조 개혁 민주당이 문제가 받아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을 다 빼놓고 얘기를 하는 구조 것은 개혁은 이제 22대에 가서 이야기하자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이죠. 근데요, 일단 차는 출발을 시키자. 개혁의 차는 이런 말씀이신데 승객이 하나도 안 탔는데 어떻게 출발을 시킵니까? 어느 정도는 태워놓고 출발을 시켜야 하는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를 뭐 지금 와서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이제 뭐 내일 모레가 22대 국회인데 똑같이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 숫자는 왜 못 받느냐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하지만 의지가 있으시다면 22대 가서 뭐 충분히 네. 새로운 위원회 빨리 구성해서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그 윤 대통령의 탈당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여 위원장은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홍 시장이 그 여당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아마 중대 결정을 할 것이다. 이거는 그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후 공방이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 시장님이 대통령의 생각을 정확히 모르실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이제 과거에 이제 여당 집권 여당이 다수당인 시절에 대통령이 이제 탈당을 해서 당적이 없는 이런 상태로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절대적인 소수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거는 대통령도 그렇게 되면 네. 전혀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저희도 여당으로서 그건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저는 가능성이 생각하고 없다. 있습니다. 네네. 탄핵 뭐 준하는 대통령의 탈당도 역시 뭐 전국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뭐 좀 현재로서는 저는 희박하다. 지금으로서는 뭐 네. 그런 얘기보다는 집권 여당이 당정이 똘똘 뭉쳐서 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놓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으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이제 뭐 또 말씀하셨던 이기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 상황에서 예. 이제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되겠죠. 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총선 백서를 두고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어쨌든 그 백서 특위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면담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또 공방도 있습니다. 백서 좀 그 어떤 분위기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될 것 같고 백서 그 발간 시기도 중요할까요? 그 중요하다면 언제쯤 나오는 게 좋을까요? 저는 새 지도부 이미 타이밍을 놓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백서는 어떤 뭐 정치적으로 오염되기 전에 속도감 있게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발표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처음부터의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이미 백서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이상 지금 어중간한 시기에 내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조금 더 늦춰서 뭐 발간을 하든 뭐 저희끼리 회람을 하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컸던 것이기 네. 때문에 네. 지금 나오면 전당대회 전에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 얘기와 또 결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의미가 없어져서 네. 저는 차라리 그냥 어차피 이렇게 실기했다면 이후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네. 발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출마할 분위기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예, 그냥 저기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보면 네. 정황으로 보면 마음은 출마할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나 그 출마에 따르는 위험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 부분 역시 한동훈 위원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출마할지 말지를 두고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가는데 뭐 가다가도 이번엔 안 하겠다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네. 당선인께서는 분열의 정치를 종식하고 예. 대화와 타협의 정상화된 정치로 되돌리는데 보탬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 정치에선 어려운 일인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인 게 분명하거든요.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좀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그 아이러니하게도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반성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최일선에는 정치가 있는 것인데 정치가 이렇게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또 이 소수의 아주 강성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치로 가면 저는 민주주의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언론인 시절에 예전에 사실 이제 초창기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여야 없이 다 똑같이 뭐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분들하고는 뭐 얘기도 잘하지 않고 네. 밥도 잘 먹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국회도 와서 보니까 뭐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일단 작은 것부터 네. 저부터 민주당 의원들하고 열심히 어울리고 네. 거기에서 좀 답을 찾아보면 우리가 뭐 노력하면 또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 여러분들께도 외람되지만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상대방을 좀 바라봐 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인 우리 국민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저 역시도 나름대로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또 저 반대쪽 진영에서 있는 분들에게 저희 지지자들도 또 그렇게 좀 바라봐 주시고 이런 정치가 되면 정말 대한민국 좋아지지 않을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같은 이제 방송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동욱 전 앵커 이제 당선인의 이제 이야기가 저절로 이렇게 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그 진솔한 분이고 예. 수영을 좋아하시고 예.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다. 네. 그런 그 세간의 평이 22대 국회에서 진정성 있게 계속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신뢰받고 하는 이제 그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시고 그런 좋은 말씀하신 여야 간의 대화 타협을 하고 자주 또 스킨십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실종된 품격의 그런 언어 정치를 구현시켜 주시길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방송에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2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22대 국회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